안녕하세요. 집에서는 용신사 형입니다. 자, 오늘은 스니커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스니커 리셀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2025년까지 7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니커라는 게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나의 자산으로 조금씩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술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컬렉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산이기도 해. 이건 나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컬렉터들만 자기가 좋아하는 수집품을 위해서 막 이렇게 거래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스니커 리셀링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사실은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막 너도 나도 스니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리셀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수익이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디올 조던이나 최근에 발매했던 GD 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리셀링 수익 이제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됐죠. 미국에 스탁엑스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는 스니커 거래 가격을 트래킹해주는 사이트였는데 내가 가진 내 자산인 신발이 얼마의 가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제 가격을 트래킹해주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걸 수익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예요. 풋라커에도 갔었고 나이키에도 갔었고 아디다스에도 갔었고 자 제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이걸로 좀 밥 벌어먹고 살 이게 뭔가 수익 방향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들 이제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알아보고 투자를 빡 결정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구단주 댄 길버트 양반이 이걸 알아보고 스탁엑스에 대폭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NBA의 구단주가 신발 거래 사이트에 투자자가 되다니, 창업자이자 투자자가 되다니. 이게 되게 웃긴 일이죠.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가 소속했던 구단이었던 만큼 이 스타를 이용한 스니커 마케팅 이제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은 신발이 주식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고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스탁엑스는 양방향 거래, 주식처럼 시세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였어요. 내가 이 신발이 있어. 근데 이 신발의 280 사이즈를 얼마에 사고 싶어? 라고 비딩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어 라고 해서 이 둘을 이제 연결해주는 가격은 니들이 알아서 정해. 자, 이런 사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스탁엑스는 정가품을 완벽한 시스템에서 검증 후에 보내준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또 많이 전달을 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 중간중간 여러 이제 사태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자, 정가품을 구별해주고 네 신발이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는 사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회사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을 했으면 한국 버전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한국형 스탁엑스들이 올해 대규모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빠르게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프로그도 있고 XX 블루도 있고 크림도 있고 솔드아웃도 있어요. 자, XX 블루는 서울 옥션에서, 크림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 주식회사에서, 그리고 솔드아웃은 무신사에서 운영을 하는 스니커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크림이 제일 치고 나가고 있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다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는 어찌됐건 크림이 약간 앞서가고 약간 독주 체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무신사가 참전한 마당에 무신사가 과연 이 시장을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림이란 어떤 곳이냐? 크림은 제2의 라인으로 불리우는 라인이 되고 싶은 스노우라는 어플을 만든 스노우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 주식회사는 잼라이브라고 하는,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 퀴즈 막 맞추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 커머스 회사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잼라이브라는 회사도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스니커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 제로 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마켓을 막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의 자회사다 보니까 네이버페이 당연히 연동되고요. 네이버페이 굉장히 쏠쏠하잖아요. 이렇게 전입금도 많이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동안 네이버페이로 사서 그 네이버 그 포인트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디다가는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덕분에 프로그와 XX 블루는 요즘 많이 이렇게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림은 국내 최대 스니커 커뮤니티 중 하나인 네이버 나이키매니아 카페와 제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커뮤니티가 왜 크림이랑 제휴를 했는지 솔직히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사실 커뮤니티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큰 요소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매물, 중고거래 활발하게 돼야 되고, 정보가 많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파워 유저란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막 엄청 막 컬렉션이 희귀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친목.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신발 사러 모였다가 막 형 동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사람 사는 건데. 자, 이렇게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커질 수가 있는데, 사실 크림은 매물 그리고 정보, 사실 크림 앱을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발매 정보들도 거기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이 매물과 정보라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가져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크림은. 그러니까 남해와 크림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 둘이. 어쨌든 뭐 나이키매니아 자체도 더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수익화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크림이랑은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인데, 하지만 제휴를 해버렸어. 그래서 크림이 결국엔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슈도 많이 되고 커졌지 않았습니까? 나이키매니아에는 뭐 크림 이외에 다른 스니커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또 금지가 되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이키매니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림에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제휴라고 했었을 때 뭐 여기저기 카더라에서는 뭐 결국에는 남해가 크림한테 이제 말하자면 인수가 됐다더라, 뭐 이런 인수 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퍼지고 했는데, 그런 썰들이 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솔드아웃은 어떤 곳이냐? 국내 최대 패션 유통 무신사에서 진행을 하는 곳이고요. 무신사는 사실 이미 대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큰 기업이죠. 미국의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2천억을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럼 세콰이어 캐피탈은 무슨 회사냐? 미국의 유명 벤처 캐피탈 회사로 애플, 뭐 구글, 유튜브 이런 데에 초기 투자를 한, 진짜 세계에서 뭐 1바, 2바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죠. 이 지분은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10% 정도의 지분을 2천억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냐? 2조 원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벤처 캐피탈에서 판단한 회사의 가치가 2조 원이다. 물론 더 커질 걸 예상하고 그 회사는 투자를 한 거겠죠. 더 커질 건데 이미 2조 원이야. 엄청난 회사죠. 자, 무신사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이제 프리첼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예전에 제 기억은 무지하게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우차싸 같은 약간 웃음을 찾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지금은 제 기억이 약간 디지털 풍화를 맞았을 수도 있으니 아무튼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었다고 해요. 프리첼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연간 거래액이 무려 1조 원에 임박하는 유통 공룡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커머스 그룹 중에 특히나 이제 거래액을 1조 원이 넘어가는 이커머스 중에 사실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신사고 하나가 이제 이베이랑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무신사 진짜 최고입니다.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스니커 커뮤니티에, 사실 저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네임드 회원이었어요.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일본의 스니커 샵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 야구옥션을 통해서 그런 레어한 에어맥스나 이제 덩크, 뭐 포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게 유행을 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제 사서 신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제 그런 네임드 유저였는데, 저도 그래서 무신사 예전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봤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촬영 소품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슬쩍 보니까 신발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스니커 거래를 위한 충분한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 네, 아무튼 이렇게 무신사가 스니커 거래 플랫폼인 솔드아웃을 런칭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5월 정도쯤에 런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딜레이가 됐어. 그러더니 결국 이제 한 7월 말쯤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결과인데, 아무래도 크림의 수수료 0%, 판매 수수료 0% 이벤트를 크림이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이 스니커 거래 플랫폼이라는 거는 수익 모델이 수수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 0%라는 건 우리는 오케이, 돈 버는 거 포기, 그냥 우리는 시장 점유율만 올릴 거야, 돈은 아예 안 벌어, 우리 무조건 적자야, 이제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신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싸움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건가, 그리고 크림이 실탄이 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런 걸 많이 계산을 했겠죠. 뭐 물론 이제 뭐 앱이라던가 프로그램적인 이슈로 뭐 이게 이벤트나 이제 오프닝 이런 게 딜레이 될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은 무신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개발사를 또 소유하고 있어요. 엑스토 소프트라는 개발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신사가 이제 베타 서비스이긴 하지만 앱을 솔드아웃 앱을 오픈을 하면서 크림이랑 제대로 이제 한판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스택하우스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스택하우스는 한국의 스니커콘, 미국에는 많은 스니커 이제 덕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스니커 그런 덕후 분들이 모여서 자기의 스니커 콜렉션도 자랑하고 뭐 그 자리에서 이제 거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스니커의 축제죠. 스니커콘이라는 거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스니커 축제인 스니커 하우스라는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스니커 하우스를 주관하는 스니커 문화 스타트업 회사가 바로 스택하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회사에다 투자를 결정을 한 거죠. 무신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커머스를 이루기 위한 노하우나 뭐 기술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자기는 충분해, 이미 나는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뭐 거래하고 이런 거에는 도가 텄어. 하지만 크림이 나이키매니아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무신사도 당연히 그런 커뮤니티나 문화적인 요소를 건드릴 만한 뭔가가 필요했을 텐데, 사실 무신사는 이제 매거진과 커뮤니티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 뭐 한 99% 이상 사실은 커머스 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족한 문화나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택하우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쨌든 무신사 솔드아웃 역시 현재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크림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0%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과연 이 결국에는 크림과 솔드아웃 아니죠, 네이버와 무신사, 이 두 공룡의 싸움 중에서 누가 이길까 에 대한 부분인데, 자, 과연 누가 이길지는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